오늘은 안 돼요. 그만하세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조명이 우리를 비추었고 흥분된 목소리로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안 되는 건 없어요. 매번 이런 식이면 저는 말로는 거절하고 있었지만 느껴지는 감촉은 이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저를 정말 사랑해서 오는 건가요? 제가 그리워서 오는 거 맞죠? 등을 타고 느껴지는 그의 심장 소리에 저도 모르게 제 심장이 쿵쾅쿵쾅 빠르게 뛰었어요. 이 남자는 오늘도 일이 끝난 저녁부터 찾아왔어요. 그의 거친 행동에 제 허리를 감싸며 제 몸의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순간 저는 전율이 잃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어김없이 긴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48살의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이름은 박선영이에요. 흔히 밥집이라고 하는 건설 현장 근처에서 인부들을 상대로 아침, 점심, 저녁을 파는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처녀적부터 안 해본 일이 없던 저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일을 해봤어요. 청소부터 해서 작업 반장 보조까지 여자이지만 현장에서 가능한 일은 많이 해봤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면 꼭 눌러주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건설사 소장들과 친분이 생기고 밥집이 돈벌이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게를 열어 장사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은 할 생각도 안 났어요. 일만 하고 살다 보니 시기를 놓치기도 했고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항상 식당이다 보니 어쩌다 만나는 남자들도 하나같이 저를 그저 하룻밤 상대로만 여기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도 그냥저냥 살다 보니 어느덧 40을 넘겨버렸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날이었고 그 사건으로 시작되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밤 늦은 시간에 식당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간단하게 식사될까요?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매몰차게 돌려보낼 수가 없던 저는 손님을 받았어요. 원래 지금 마감인데 그냥 차려드릴게요. 반찬이 다 정리하고 남은 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고기 좀 구워드릴 테니 드시고 가세요. 늦은 시간에 온 손님이 생각보다 젊어 보이고 잘생긴 바람에 저도 모르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감사합니다.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 저는 급하게 식사를 준비해줬고 남자가 피곤한 기색으로 힘겹게 식사를 하자 뭔가 마음이 짠했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병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순간 그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이 참 천사 같으시네요. 복 받으실 겁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식사를 다 마치고 남자는 가게를 나섰어요. 잘 먹고 갑니다. 마지막 손님도 갔으니 시간도 늦고 해서 그냥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근 다음 엘리베이터로 갔어요. 저는 출퇴근하기 번거로워서 이 건물 10층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 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아까 식사를 마친 남자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캔 음료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저기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샀는데 1+1이라서 하나 드리려고요. 어머,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혹시 현장에서 근무하시나 봐요? 예, 오늘은 일이 좀 늦게 끝났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간단하게 술 한잔 하실래요? 갑자기 남자가 술 한잔 하자고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그가 생긴 것도 말끔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저도 모르게 승낙했어요.
제가 여기 10층에 살고 있는데 잠깐 올라오실래요? 집에 간단하게 안주거리는 있어요. 우리는 편의점에서 캔맥주 몇 개를 사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가 나란히 제 옆에 서 있는데 왠지 모르게 심장이 2배로 뛰었어요. 아, 이 남자 혹시라도 나를 여자로 보면 어떡하지? 방 안에서 남자와 단둘이 있는 장면을 상상해버린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요즘 너무 외로웠나 보다. 별 상상을 다 하네. 방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탁자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죠. 술이 들어가자 몸이 뜨거워지고 취한 저는 이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자인데 매일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면 좋을 텐데 무언가 외로운 기분이 들어서 저는 기분을 털어내려고 화장실로 가서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짧은 반바지가 그의 눈에 들어오자 그가 갑자기 일어서서 제 쪽으로 오더니 순식간에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저기, 갑자기 이러시면 잠깐만요. 사장님, 제가 마음에 드셔서 같이 올라온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 잠시만요. 저 아직 씻지도 않았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가 저를 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꽉 끌어안는 이 남자의 강력한 힘에 압도되어 갑자기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자 그가 저를 방바닥에 눕히고는 강렬하게 리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리드에 맞춰 너무나 오랜만에 행복한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시간은 새벽 6시가 넘었고 함께 있었던 남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격정의 시간이 지나고 무언가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가게에 나갈 필요가 없었고 남자가 옆에 있다면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조금 연애하는 감정도 느끼고 행복한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가 침대에 엎자 왠지 모를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이 남자 간다고 말이나 해주고 가지. 나를 놔두고 그냥 가버리네. 그때였어요. 오피스텔 방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순간 기대감에 사로잡혔어요. 혹시 이 남자 다시 왔을까?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소리쳤어요. 저예요. 잠깐 뭐 좀 사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 시간에 어딜 갔다 와요? 자고 일어나니 그쪽이 없어서 제가 놀랐어요. 아, 미안해요. 아침에 뭔가 식사를 차려주고 싶었는데 남의 집에서 요리하기 좀 그래서요. 앞에 24시 카페가 있던 게 생각나서 커피하고 빵 좀 사왔어요. 어머, 너무 젠틀하잖아. 이 남자 너무 매력 있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남자복이 생겼나? 우리는 식탁에 오붓하게 앉아 시원한 커피와 빵을 먹으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름이 뭐예요? 우리 이름도 모르네요. 저는 박선영이에요. 48살이고요. 저는 최동훈입니다. 44살이에요.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44살이라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저는 30대이신 줄 알았어요. 보기보다 동안이세요? 선영 씨도 생각보다 엄청 젊으시네요. 그 나이에 그런 몸매를 유지하다니. 비결이 뭐예요? 아, 그냥 필라테스를 조금 하고 있어요. 몸매 교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가 제 팔을 쓰다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다시 침대로 이끌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또 한 번 아침 인사를 나눴어요.
어제 새벽부터 아침까지 격렬하게 운동을 하자. 저는 더 이상 몸에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쳐서 누워있는데 그가 다시 한번 다가왔어요. 이 남자 무슨 체력이 이렇게 좋지? 이러다가는 오늘 하루 종일 누워만 있겠어. 아, 이제 그만해요.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 우리 오늘은 밖에서 점심 먹을까요? 저는 화제를 바꾸며 그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그럴까요? 앞에 극장도 있는데 영화도 한 편 보죠. 우리는 그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동훈 씨와의 데이트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영화관에 앉자마자 그가 제 손을 잡더니 어둠을 틈타 저를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동훈 씨, 저기 영화관에서는 안 돼요. 왜요? 아무도 안 봐요. 그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지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스크린에서는 로맨틱한 장면이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손길이 너무나 감미로웠어요. 아니에요. 정말 안 돼요. 사람들이 봐요. 괜찮아요. 선영 씨 너무 예뻐요. 제 귀에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떨렸죠. 뭔가 스릴 있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카페로 갔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그의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제 다리를 건드리고 제가 커피를 마실 때마다 제 입술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동훈 씨, 지금 사람들이 다 봐요.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거 아니에요? 선영 씨도 싫지 않으시면서요. 사실 그 말이 맞았어요. 누군가에게 들킬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잊혀진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틈만 나면 제 손을 만지고 발로는 제 다리를 쓸어내렸어요. 아, 정말 어떡해요? 이러면. 왜요? 우리 사이인데.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그날 밤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하루 종일 쌓인 욕망을 폭발시켰어요.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제 몸은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선영 씨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도 멋져요, 동훈 씨.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부터 동훈 씨는 매일 제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다른 인부들과 함께 올 때도 있었지만 혼자 올 때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홀에서 테이블을 정리할 때마다 슬쩍 다가와서 저를 만지고 갔어요. 동훈 씨 안 돼요. 사람들이 봐요. 괜찮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다른 인부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동훈 소장님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그러게 요즘 자주 오시는 것 같던데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점심을 먹으러 온 동훈 씨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끌어안는 거예요. 어머, 동훈 씨, 누가 보면 어쩌려고요? 잠깐만요. 보고 싶었어요. 바로 그때 다른 인부 한 명이 늦은 점심을 먹으러 들어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 인부가 황급히 나가버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30분도 안 되어서 현장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요. 야, 동훈 소장하고 밥집 사장 완전 그런 사이래. 진짜? 어떻게 알았어? 아까 김 반장이 봤다는데 껴안고 있더래. 물론네. 나도 사장님이랑. 하하, 꿈 깨라. 그날 저녁 동훈 씨가 제 집에 왔을 때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털어놨어요. 동훈 씨, 오늘 소문 났어요. 뭔 소문이요?
우리 관계 말이에요. 현장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생겼어요. 이틀 후 저녁에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올라가려는데 현장에서 가끔 보던 다른 남자가 다가온 거예요. 사장님,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이름은 이철수라고 했고 정전공사 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죠.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간단하게 차 한잔 하실래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평소에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는데 친해지고 싶어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잘생기고 건장한 남자가 데이트 신청을 하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동훈 씨와 만나고 있다는 걸 말해야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철수 씨가 서운한 듯 말하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다음 기회에 꼭 만나요. 언젠가는 시간 내주세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동훈 씨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동훈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아, 동훈 소장님. 철수 씨가 당황하며 인사했어요. 선영 씨, 설명 좀 해주세요. 동훈 씨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인사만 한 거예요. 인사가 손을 잡고 하는 건가요? 동훈 씨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철수 씨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른 자리를 떴어요. 그럼 저는 이만. 철수 씨가 가고 난 후 동훈 씨가 저에게 따져 물었어요. 선영 씨, 지금 뭔 상황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거절했어요. 거절했으면 손은 왜 잡고 있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갑자기. 동훈 씨가 제 말을 끊었어요. 선영 씨, 혹시 저 말고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방금 상황은 뭐예요? 저는 억울했어요. 정말 우연히 만난 건데 이렇게 의심받다니. 동훈 씨, 저를 믿어주세요. 그냥 인사만 한 거라고요. 동훈 씨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믿을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요. 다른 남자들이 선영 씨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격렬한 시간을 보냈어요. 동훈 씨가 마치 저를 확인하려는 듯이 더욱 강하게 안아줬어요. 선영 씨는 제 여자예요. 알고 있어요.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 동훈 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나의 남자라고 인식시켜주고 싶었는지 하루에 열정적인 밤을 보내는 횟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 몸을 만지는 순간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더 많아졌죠. 처음에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만나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저 이 남자의 욕정을 잠재우는 여자로만 생각이 들었어요. 동훈 씨가 변했어. 나를 자꾸 안을 생각만 하고 요즘 들어 점점 부드럽던 섬세한 손길이 거칠어지고 더욱 세게 하는 게 뭔가 나를 소유하려는 감정이 큰 것 같아. 그는 저와 어느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고 밖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오피스텔에서 계속 저를 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동훈 씨가 평소처럼 제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선영 씨, 나랑 같이 살지 않을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매일 이렇게 오가는 것도 번거롭고 아예 같이 살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사랑보다는 소유욕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잠깐만요. 그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왜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편한 여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사랑하니까. 그럼 왜 요즘 들어 저와의 시간이 침대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예전처럼 밖에서 데이트도 안 하고. 그건 우리가 더 가까워졌으니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남자에게 저는 정말 그냥 몸의 관계만을 위한 상대였다는 걸. 동훈 씨,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뭐라고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동훈 씨는 화가 난 표정으로 집을 나갔어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관계일까?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런 기회가 또 올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모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을 열고 있는데 동훈 씨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뭔가 차갑고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어제는 미안했어요. 저는 먼저 사과의 말을 건넸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동훈 씨,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무슨 이야기요? 저는 정말 진짜 사랑을 원해요. 단순히 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동훈 씨는 잠깐 침묵했어요. 선영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선영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결혼이나 그런 걸 생각하기에는 나이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고, 저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남자에게 저는 정말 그냥 편한 관계의 상대방이었던 거죠. 알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우리 그냥 지금처럼 만날까요? 미안해요. 저는 그런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동훈 씨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정말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동훈 씨는 다시 제 식당에 오지 않았어요. 가끔 현장에서 마주쳐도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처음에는 조금 허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몇 달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건설 현장이 근처에 생기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제 식당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점잖고 신사적인 분이었어요. 사장님,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네, 꼭 그럴게요. 그분은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예의 바르고 직원들에게도 항상 친절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게 느껴졌어요. 사장님은 언제부터 식당을 하셨어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꾸려나가시다니. 그런 대화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이분에게서 진짜 따뜻함을 느꼈어요. 동훈 씨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편안함과 안정감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배움이었어요. 진짜 사랑과 단순한 욕망의 차이를 몸소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48살이라는 나이가 늦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저는 제 가치를 알아주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와 관계를 맺지 마시고 정말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기다리시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